일단 그 물청소를 했다잖아요, 현장을. 근데 구급차가 갔다는 게 아니라 대표를 이제 응급처치하고 거기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구급차 떠난 뒤 15분 만에 청소를 했단 말이죠, 현장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뭐 과학수사대든 전문가들이 와서 감식을 하고 혹시나 증거가 남아 있는지 다른 증거는 없는지를 다 조사한 뒤에 현장을 이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경찰관들이 15분 만에, 제가 듣기로는 응급차 떠난 뒤 15분 만에 청소를 시작했다.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법과는 좀 다르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형태의 모습이 과연 일반적인 수사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냐 하는 분의 의문이 생긴다. 첫 번째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음. 저때 당시는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음. 실제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급소를 맞고 네, 피를 네. 흘리면서 쓰러진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간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범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지금은 이제 결국 살인 미수행위라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예. 저때 상황은 실제로 병원에 실려가서도 생명을 잃을 수도 충분히 그게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살인 미수냐, 살인 기수냐, 아니면 단순한 상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건 현장, 범행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채취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 정도 피가 흘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그 증거를 보존하는 게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확한 아무런 그 상태가 확인이 되지 않고 범행의 여러 가지 뭐 그 정도에 대해서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피를 다 없애자, 청소하자.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저희 예. 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런 게 이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예. 소방일보를 예.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이제 예. 이게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한 예. 게 화면에 있는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주십시오. 예. 요거 이거 아니고 말고, 다른 거. 네, 소방일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네네. 화면을 화면에 만들었는데 네. 예. 강서구 대항동 이겁니다. 구급 발생 예, 예. 보고 보고 일보. 일보. 저게 예, 이제 예. 소방일보입니다. 예. 소방관들이 만든 이제 공식 문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피해 예.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 1.5cm 열상 열상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것도 좌상이 아니라. 저것도 이제 일단 사지가 다르죠. 그렇죠. 그 실제 사지 관계가 다른데 최초에 작성된 거라 일단은 당시에 소방 현장에 있었던 소방 대원이 뭐 저 정도로 파악을 할 수는 뭐 있었다라고 네. 일단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진상이 규명이 안 됐을 때라.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1.5cm. 예. 1.5cm 열상.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작성 시간이 대략 보면 조치 사항에 10시 49분에 현장 도착.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요. 10시 예, 예. 49분까지의 상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작성 시점은 대략 10시 한 55분 정도로 네, 그 추정이 정도 됩니다. 추정이 10시 되죠. 55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대표께서 부산대로 이송이 된 병원으로 거죠. 이송이 된 거죠. 이송된 예. 거죠. 그래서 10시 55분 정도에 이 문자가 작성이 돼서 어딘가에 보고를 했겠죠. 했겠죠. 초기 상황이 저렇다라고 예, 예, 보고를 맞습니다. 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번째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 문자 보여주시죠. 대터러 상황실의 문자. 네. 예. 여기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는 보면 소방의 제일 밑에 보면 소방의 보고가 목 부위 1cm 열상. 1.5cm였는데 아까 분명히 네. 1.5cm가 1cm로 줄었네요. 둔갑을 합니다. 예, 그렇네요. 축소가 되죠. 이해 그리고 안 돼. 예. 첫 번째 소방 보고 일보에 없던 열상, 경상이라는 경상. 단어가 예. 열상은 있었는데 추가가 경상 됩니다. 추정. 예. 그래서 지금 소방 보고가 저게 완전히 내용이 그러네요. 바뀌었고요. 저 내용도 뭐 원래 이제 1.5cm 열상도 완전히 축소가 됐고 사실관계와 다른 그런 내용이지만 대테러 상황실 문자도
축소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 보면 예.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지금 그 과도로 찌른 60, 70대 노인 예. 출혈량이 적다. 자, 적지 여기서 않죠. 출혈량이 적다. 예. 이 문자가 작성돼서 배포된 시기는 대략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 받은 분들 이렇게 이제 정언을 종합을 하면 11시 5분 전후입니다. 5분 전후. 예. 그래서 11시 5분 전후에 예. 저 문자가 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불리해지고요.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일보에는 예. 경상이란 표현이 없고 출혈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보에는 경상, 출혈, 과도,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6, 거죠. 70대 노인 예. 이 용어들이 추가가 됩니다. 음. 근데 일보 이후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예. 초기 언론 보도들은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저희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 적시한 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 예. 조선일보 보도 첫 기사가 예. 10시 31분에 이제 지금 찍히기는 이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사건 지금 발생 나왔네요. 예. 직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예, 내용이 예. 보면 음. 6, 70대 개한 30cm 흉기, 흉기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예, 예. 이렇게 첫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 이 기사가 2보가 되면 이 내용이 싹 바뀝니다. 아, 그래요? 조선일보 2보 2보로 기사. 가면 예. 2보 기사는 내용이 출혈 대테러 종합 상한실 문자를 2보에는 인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출혈량이 적고 목 부위 1cm 열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도. 그리고 초기의 기사들은 음. 1.5cm 열상을 강조를 하고요. 그렇죠. 테러라는 걸 강조를 하고 출혈이라는 걸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테러 상황실 문자 직전에는. 예. 근데 대테러 상황실 문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바뀝니다. 1cm로 바뀌고요. 예. 경상으로 바뀌고 출혈이 적다로 다 바뀝니다. 흉기를 과도로. 네. 예. 흉기를 가도로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경상과 1cm가 강조되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게 매개가 되고 촉진제가 된 게 대테러 대테러 상황실. 상황실 문자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의 논조를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대테러 상황실 문자인 거죠. 그리고 출혈이 적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하세요. 대테러 상황실 출혈이 적다. 출혈이 적으려면 예. 현장에 예. 피가 보여야 됩니까? 안 보이지 말아야 보여야죠. 됩니까? 피로를 적으려면. 피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에 아까 청소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에는 출혈이 적다라고 예, 했는데 그 문자 배포와 거의 동시에 저 현장 피가 이렇게 현관이 고여 있는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질을 했어요.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죠. 그러니까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와 부합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이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 예. 피무전 와이셔츠 이거는 수사 당시에 사건 당시에 경찰이 확보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그렇죠. 증거입니다. 증거죠. 근데 경찰은 이거를 증거 수집을 안 했습니다. 네. 경찰이 초기에 당연히 가장 먼저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죠. 확보하지 않아서 예. 이게 의료 폐기물 센터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민주당 당직자의 신고에 의해서 그걸 찾았다는 건데 그럼 피묻은 서초. 예. 그러니까 대테러 상황실에 출혈이 적다에 반대되는 피 묻은 셔츠가 흥건히 피해 젖은 저 셔츠 그리고 현장에 출혈이 흥건히 고여있는 사건 현장 이 두 개는 없어야만 총리실의 문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이재명 대표께서 엄청 위중하고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흉폭한 테러 범죄 행위라는 것이 예. 당시에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지고 보도가 되었다면 이 사건의 파장이 어땠을 거라는 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 의미를 축소하고 초기에 열상이다, 경상이다, 출혈이 적다 이런 식으로 삽시간에 프레임을 전환한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총리실 문자라는 문자죠. 거죠. 그럼 총지실 문자가 그렇게 배포된 이후에 결국은 언론 보도 내용도 그리고 여론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정치테러 대책위원회에서 의심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거를 총리실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를 예를 들면 기획을 했든 아니면 내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의도적으로 이걸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일을 할 때 예. 감사원이나 이 정권이 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온갖 제명을 저한테 붙이면서 감사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이 제가 최종 책임자인 건의위의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 이런 게 다 위원장 책임이다라고 감사를 했고 그렇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수사 요청도 했습니다. 그 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자죠. 최종 책임자죠. 그렇죠. 기관에는 그러면 그 책임자죠.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에서 저 문자가 유포된 거는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증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받으신 맞습니다. 분들도 많아요. 네, 주위에. 네. 네, 그러면은 이 문자의 최종 책임자는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총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포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 이거는 수사로 규명될 일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총리실은 명명백백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테러 상황실은 원칙적으로 이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내에 테러가 발생을 했다면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용산에까지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이 문자 유포에 있어서 용산에서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대테러 상황실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로 이 사건의 프레임이 확 전환이 되고 축소 왜곡이 됐고 이 문자 이후에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다 이런 1cm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자작극이 아니냐, 네. 나무젓가락으로 찌른 거 그런, 아니냐, 뭐 일부. 이런 극우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의한 예, 가짜 있었죠. 뉴스가 또 쏟아졌어요. 그리고 1cm라는 키워드가 그날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네. 뭐 10,000개 이상의 그런 1cm를 하고 조롱하는 그런 기사들 유튜버 유튜브 댓글들이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엄청난 끔찍하고 흉폭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위중한 테러 사건을 이렇게 삽시간에 프레임을 전환을 한 정부 당국 총리실의 문자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이 현장에 그 물청소를 해서 범행 현장에 피가 고인 그 현장을 없앤 경찰 당국 그리고 또 이런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증거를 회수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폐기물 공장 센터로 가게 방치한 수사 당국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독범으로 단정하고 맞아요. 수사를 진행한 축소 왜곡 의도가 명백한 그런 수사 결과 그리고 또 당적이나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수사 당국의 태도 이 정부와 수사 당국에 의해서 그동안 1년에 진행된 이런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사의 진상규명의 그 축소 왜곡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 그래서 과연 그 의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배우가 누구냐, 기획자가 누구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한 부분 한 부서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그림에서 누군가가 이걸 기획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경찰이면 경찰 아니면 어디 한 부처 그 차원의 문제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위험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너무나 이런 일련의 상황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